안녕하십니까, 한성만입니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분석 제1 6월 9월 예시문항 분석을 통해서 지금부터 수능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행동 지침을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항에 대한 세세한 심층적인 분석은 각 과목별로 공통문항하고 미적분, 확통, 기하 내용들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 바로 직전에 다 찍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가 궁금해지는 다음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1. 내 점수. 2. 등급 컷. 3. 고난도 문제 어쨌나. 4. 내가 틀린 문제 왜 틀렸나. 이해하시죠? 네. 점수는 이 점수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는 점. 점수에는 찍 맛도 있고, 찍 맛이 뭔지 알죠? 찍어 맞힌 거, 실수해서 틀린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연습 게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요소를 재정리해서 본인의 점수를 다시 산출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등급 컷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시 원서를 쓸 때 선생님들하고 상담할 때 사용될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그냥 그 상담 자리에서 내 의지가, 내 스스로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틀린 거 있잖아요. 그 이유를 찾고 분석해보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 전체의 흐름. 네, 도대체가 평가원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는가, 그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난이도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수능은 어쩔 건가, 이걸 예측해보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가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네, 그런 행동의 지침들을 찾아서 꾸준히 자기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수능에서 성공할 겁니다. 해서 선생님 오늘 내건 모토, 잡짓하지 말고 잡살 떨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오는 수능에 대하여 평가원이 제공한 자료가 3개입니다. 6월 모의평가가, 9월 모의평가가,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죠? 예시문항. 네, 최초의 이 수능이 어찌 생겨먹었는지를 평가원은 예시문항을 통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6월에 시험이 치러졌었고요. 9월 모의평가가 막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석도 평가원이 내건 3개의 시험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비교를 해보고, 그렇다면 수능은 어쩔 것인지 그걸 예측하면서 내 공부 방향을 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 대 9월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6월 모의평가의 분석과 해설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빠진 채로 출제된,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약간 절름발이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드디어 9월, 이제 시험 범위가 수능시험 전 범위로 같아졌습니다. 선택 과목의 확률과 통계 부분의 통계, 미적분의 적분, 네, 기하의 공간도형 주제가 시험 안에 포함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하고 9월 모의평가를 비교할 때 여하튼 6월은 반쪽짜리 시험에 가까웠다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수능은 공통과목하고 선택과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 최초에 3월 모의고사, 심지어 3월 학평부터 공통과목 부분은 완벽하게 전범위, 수능시험 범위하고 같았기 때문에 그쪽은 그대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선택과목에 관해서는 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변형된 효과들이 있습니다. 잠시 뒤 선택과목을 집중 분석하면서 그 부분은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분석한 바로는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한 느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최고난도 문제의 난이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유사합니다. 최고난도 문제의 난이도는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유는 쓰여 있는 것처럼 문제 중간에 계산과 검증이 필요한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이 다수가 섞이면서 여러분들 하여금
지체, 시간의 지체. 다음, 검증을 소홀히 하면 실수를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실제 여러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이게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총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대 2022 예시문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6월 시험은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었는데 이미 제출된 2022 예시문항하고 9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 범위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개의 시험지를 실제 수능 시험 범위대로 마주한 바 있습니다. 비교해 봤습니다. 전체 난이도 비슷합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의 난이도 비슷합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면 국어하고 달리 수학인 경우는 난이도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평가원이 이미 예시문항으로부터 시작해서 꽤 여러분의 수준을 잘 반영하면서 거의 난이도의 체계는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컷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결론. 그럼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입니다. 6월은 잠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9월하고 예시문항을 비교해봤더니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제 1번 메시지입니다. 더 어려워지지 않는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변별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게 내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해서 공부의 흐름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게 되면은 뭔가 더 어려운 문제를 막 찾아 헤매게 되는데 이해가시죠? 더 쉬워질 거라고 하는 누군가의 주장을 여러분 들으면 아마도 네, 콧방귀를 낄 거예요. 네,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심리학이 항상 이상해서 어려워질 거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불안감과 함께 집중력을 갖게 되는데 쉬워질 거라고 누가 주장하면은 말도 안 돼. 그죠? 왜냐하면 그건 물음표의 어느 지점을 향해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귀에 훨씬 더 잘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이상하고 잡스럽고 여러분을 자꾸 핥히는 이상한 문제 앞에서 이상한 문제를 찾아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분들께서 찾은 문제가 절대적으로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공부를 썩 못했던 친구도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그분들께서는 만들고 싶은 건데, 찾아낸 방법이 계산의 요소를 강화하면 아무리 직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계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도 시간은 동일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에 대한 대비 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동시에 검증이 필요한 요소들이 생깁니다. 실수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공통과목 문항 중에는 수열 문제가 2문제였습니다. 13번하고 15번이었는데요. 수열 중에 이게 그냥 하나로 딱딱딱딱 결정되는 어떤 상황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진짜로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검증도 거쳐서 어떤 거는 안 되고 어떤 거는 되고 이 과정들을 밟아줘야만 여러분 정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자료화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졌습니다. 시간 관리와 실수 없는 풀이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뭐 그럴듯해, 그죠? 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얘기처럼 들립니다. 이번에는 과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통과목입니다. 1번부터 22번까지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수학 1하고 수학 2를 쭉 다 한번 표로 구성해 봤습니다. 수학 1은 단원이 3개입니다. 그죠? 세 단원에
유의미했던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잠깐 다 뽑아왔는데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2022 예시문항에서 뽑아왔습니다. 지수로그 함수. 우리들 대부분은 지수로그 함수는 저 옛날 배운 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나와서 소홀히 하기 십상인 주제입니다. 6월 모의평가 때 21번 문제 있죠. 네,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이 해설을 하면서 소위 신유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은 망각되어진 교과서의 제1페이지쯤에 등장하는 주제로부터 나온다 해서 망각을 극복할 어떤 공부의 태도가 필요해집니다. 대단한 공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능 특강 정도의 기초적인 책을 가지고 각 과목에 제1단원 등등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살펴보는, 그래서 망각되어진 저 멀리에서 내 머릿속으로 상주시켜 올려오는, 머릿속에 항상 상주시키는 그런 공부가 필요해졌습니다. 수능시험 한 2주일 정도를 앞두고 대략 한 3일에 한 번씩 수능 특강에 있는 제1단원 수학 1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수학 2의 극한, 미적분에 있는 극한, 확통에 있는 경우의 수, 기하에 있는 이차곡선 한 번씩 상기하는 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9월 모의평가도 21번 문제가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로 등장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1번에 그런 문제가 나와도 돼? 너무 쉽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항상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입견도 버리는 겁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문제 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들을 돌파하는, 해결하는 주체라는 점을 반드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시문항에서는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화된 채로 있었습니다.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모릅니다. 삼각함수로 가보겠습니다. 6월 모평 15번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꽤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쉬웠습니다. 예시문항에서는 21번 문제가 삼각함수의 도형 문제였습니다. 매우 훌륭한 문제였고 좋은 문제 되겠습니다. 수열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수열에 유의미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서 6월 모의평가를 해설하면서 선생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실력대로 나왔다, 나오게 된다. 실수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답니다. 근데 이번 9월 모의평가는 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삼각함수는 쉬워지고요, 수열이 어려웠습니다. 수열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계산을 하다 보면은 주어진 상황들에 의해서 13번 같은 경우는 약배수 관계를 동원한 후에 몇 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는 이런 조건들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5가지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만 정답이었습니다. 15번인 경우는 주어진 상황이 여러 가지의 점화식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항으로부터 다음 항들을 추론하는 과정이 상당히 넓어지는 범위, 가지수가 많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검증해야 될 방법들이 필요해진다는 거고, 선생님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과정을 최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수열 문제를 만나면 적절한 그림으로 형상화하라는 그런 방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시문항도 15번이 어려웠습니다. 그 15번하고 그 15번이 자리도 같고 정신도 같은데 이게 3줄짜리, 이건 2줄짜리 점화식이라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래쪽 2줄만 보면 삼각함수는 6월 모평 때, 9월 모평 때는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쉬우니까. 수열인 경우는 그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원 측에서는 그냥 그 시점에 적절하게 문제들을 조합하다 보면 이들 간의 균형이 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시문항은 그 문제가 한 문제 한 문제씩 딱딱딱 들어가 있는,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 반드시 지금 시점이 예시문항을 꺼내서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 현장에서 푼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평가원의 시험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수투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2번 문제가 수학 2 미분 또는 적분에서 등장할 것이다. 심지어는 14번 따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 그래야 변별할 수 있다. 역시나 예측했던 거하고 동일한 체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학 2 공부의 핵심은 개념의 체계를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숙달하는 것. 에다가 대상이 되는 3, 4참수의 기본 개형은 그냥 완전히 사전 지식으로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3참수의 그래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세 종류가 딱딱딱 떠올라야 됩니다. 4참수 그래프를 개형을 생각하라 그러면 적어도 4종류 그래프가 쫘라락 존재해야 됩니다. 이들하고 문제 상황을 대입시키면서 서로 대입시키면서 조건에 맞는 함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미 기출문제로 저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기출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이 저런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푼다는 겁니다. 그럼 출제들은 고통스럽습니다. 변별은 해야 되겠는데. 그분들이 찾을 방법, 변형입니다. 함수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5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교과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소재이기 때문에 변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본 변형의 1단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평행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대칭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대칭 이동을 시키고 평행 이동을 동시에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과거에 기출문제 속에도 고난도 문제는 상당수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강력하게 저런 것에 대응하는 공부가 필요해졌습니다. 다음입니다. 절대값으로 함수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절대값을 취하자마자 구간으로 쪼개다 보면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서로 다른 5개가량의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출제자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하다 이 말이죠. 그치? 변형이. 마지막으로는 방정식, 부등식에 주어진 문제들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6월 모의평가 요 2개의 요소가 결합돼서 14번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20번도 결합이고 22번도 결합입니다. 고난도 문제가 만들어진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적절히 서로 다른 체계가 연립되어서 고난도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한 후 이것도 기본 개념 안에 있다 치면 변형되는 상태에 주목을 해서 변형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열심히 반복해서 숙달돼야만 수능시험에 가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문항도 그 22번 문제가 절대값하고 최대 최소 절대부등식하고의 관계를 묻는 주제였습니다. 되시죠? 공부의 기본 흐름을 정해봤습니다. 수원입니다. 단원의 편식을 없애란 것. 언제 어떤 구성으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질지 모른다. 오히려 이렇게 각 단원이 고르게 균형 있게 되어지는 시험 문제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체계상 가장 훌륭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제자들께서도 아마도 여기를 기본 모델 삼아서 시험 문제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예시문항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된 성과로 집약되어 나온 문제입니다. 얘네들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훨씬 더 오랜 기간 검증을 거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시문항 반드시 돌아오는 주 다음 주까지 꼭 한번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자기 공부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문항을 마치고 선택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적분, 확통, 기하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적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분이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치른 모의고사 중 유일하게 수능 범위랑 같은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시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항하고 9월 모평하면 2번을 평가원이 자기들이 어떻게 수능 시험을 낼 건지에 대해서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9월 모평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면 이 단원이 새롭게 포함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단원이 포함되게 되면 그쪽에 뭔가 약간의 무게를 주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예시 문항인 경우는 그런 걸 다 걷어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쪽보다 이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소재는 쉬운데, 다시 소재는 쉬운데 계산적 요소가 강해져 있습니다. 이쪽은 어쨌든 개념, 직관, 등등이 추가되고 계산적 요소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여기는 개념, 직관 쪽은 단순하고 오히려 계산적 요소가 강화되어 있다는 점. 미적분 쪽 선택자들께서는 적절한 계산에 대해서 꼭 의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난도 문제입니다. 29번, 30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측합니다. 29번이 미분이면 30번이 적분이고 29번이 적분이면 30번이 미분이고 이해하시죠? 예시 문항은 29번이 적분이고 30번이 미분이었습니다. 이번 9월 모의 평가는 29번이 미분이고 30번이 적분입니다. 아마도 이 기조는 그냥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그 책 제목이 미적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험 문제들이 정상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6월 모의평가 30번 있잖아요. 이걸 과감하게 버리자. 아마도 여러분들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서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수능시험을 향해 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올해 풀었던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들춰내서 그 문제들이 어땠나, 제대로 정리가 됐나 검증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때 6월 30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우셔도 좋습니다. 그때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범위가 좁아서 생긴 효과고 6월 모의평가는 30번은 버리고 29번 문제가 훨씬 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잊지 마시고 정상화된다는 말은 기출문제의 핵심 문항들이 수능시험에 이 틀하고 이 문제들하고 정신이 같아지면서 연동된다는 뜻입니다. 해서 기출 핵심으로 돌아가라. 반드시 기출문제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점검하면서 문제풀이의 방법들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지금부터 수능시험 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미션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보편적인 거고요. 이번 9월 모의평가는 가장 주된 이슈가 이 주제입니다. 28번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9번은 매우 익숙한 주제라 잘 풀었고요. 28번은 뭐지? 이런 느낌이 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유형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28번 문제를 놓고 10분가량 고통에 차 풀다가 지쳐 틀렸거나 간신히 푼 친구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과목의 장벽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수능 체제는 이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2번까지 해서 출제되는 과목 자체가 완전히 잘리기 때문에 22번을 넘어가서 미적분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왠지 모르게 저쪽 단원 있잖아요. 수원, 수투를 버리고 싶어요. 뭔가 미적분적 요소로 풀고 싶어요. 이런 태도를 견제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점. 이 장벽을 지우는 자가, 즉 마인드를 오픈하고 미적분 문제 안에도 수원적 요소, 수투적 요소들이 다 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조금 낯선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도 적응하고 자신 있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28번 있죠. 수학 1의 삼각함수 도형 문제하고 풀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간파기만 하면 대략 한 2, 3분 안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상황도 연출됩니다. 해설 강의에서 그 방법은 소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적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출, 핵심 문항으로 돌아간다. 6월 30번은 버려라. 대신에 과목의 장벽을 스스로 허물겠다는, 과목의 장벽을 허무는 이런 마인드로 그날 수능시험 현장에서도 20번을 지나갈 때 반드시 잊지 말것. 장벽을 없애라. 되시죠? 미적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률과 통계로 가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통계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7번에 통계적 추측이 등장했고요. 29번에는 이산 확률 분포가 등장했습니다. 확률과 통계 쪽은 출제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지금 시점에 포기해야 된다.
포기한 그 친구들에게도 어쨌든 수학이라는 것에 뭐라 그러지? 매력을 주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확률과 통계 단원만큼은 요 마지막 고난도 문제가 특별치 않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통계추기 27번 문제였는데요. 이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네. 표본 평균의 확률을 묻는 문제인데, 표본 평균, 즉 X바라는 걸 보기만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X바뿐만이 아니고 Y바마저도 등장해서 같은 일이 두 번이야? 네, 그럼 싫어. 이런 사람이 있는 가운데 지문 전체 길이가 대략 한 12줄 가량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통계 단원은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교과목이 생겨먹은 정신은 통계는 여러분 보고 수학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정보 처리 단원처럼 공식은 이미 알려져 있고 지문을 읽으면서 의미 있는 수치들을 뽑아다가 공식에 대입하는 주제입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공식, 네? 정규분포의 공식, 그리고 X바가 생길 때 생겨나는 효과의 공식 하나 해서 총 통계 전부를 논하면 5개의 공식을 외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가지고 지문을 읽는 겁니다. 내용은 쉬워진 겁니다. 수치만 뽑아다가 공식에 해당하는 위치에 숫자를 대입하면 항상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쫄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쫄지 마. 네? 포기하지 마. 저기야말로 네, 기본 공식 5개만 정확하게 숙지하면 물론 그 중에 3개는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냥 마친다는 거예요. 다음 29번에 이산 확률 분포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정의대로 계산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도 필요한 공식 2개가 있습니다. 여기 2개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계 단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그 단원 2개의 주제가 처음 보기에는 상당한 위력으로 느껴져요. 이건 지문이 길어요. 여기는 어떤 표가 주어지는데 표가 또 2개, 문자도 2개. 문자도 2개야? 문자도 2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출제자의 마인드. 끝까지 읽으시고 이 지문만 해체시키면 답을 드려요.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독해 요약. 요약이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점,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기출 공부가 필요합니다. 기출문제 안에 넘치도록 많습니다. 계속 오래 주장하는 겁니다. 다음 경우의 수 확률 파트는 6월에도 9월에도 예시문항도 정시인 똑같습니다. 심지어 4월에도 3월에도 똑같습니다. 즉 올해 계속 해설 강의를 하면서 확률 통계 친구들한테 계속 주장하는 말인데요. 이미 정형화된 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차근차근 반복하다 보면 언제나 풀이의 원칙이 동일해집니다. 적절하게 경우를 나누는 것. 주로 여사건 따위가 등장하는데 이때 빼기를 어떻게 할 건지만 의식하면 간단한 공식 몇 개로 답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번 30번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난도 문제가 특별하지 않다는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6번을 지나가면 27, 28, 29, 30번이 어느 게 막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웬만큼 수준의 문제들이 그냥 쪼로로로록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께서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고르게 차근차근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출문제를 열심히 찾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감을 드높여 나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다 맞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이 생명이다. 새로운 문제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확률과 통계에 대한 분석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죠. 2달 남은 거거든. 이 2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체 인생의 입장에서 누구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힘으로 도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 것.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 번 반복한 것, 확실해지도록 숙지하는 것, 이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의 몫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하로 가겠습니다. 공간도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7번하고 29번이었는데요. 29번에 주목해보면 전형적인 공간도형 3선 정리하고 이면과 크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접어든 지난 겨울에 예측한 바 있습니다. 공간도형이 매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평면배트 쪽이 조금 더 교과과정의 구성상, 교과과정을 구성한 정신상 훨씬 더 중요도가 높다. 어쨌든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공간도형은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려운 기출문제들은 버리고, 그래서 버려도 드렸습니다. 기출된 문제들을 분석하다 보면 쟤네들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넘쳐날 정도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단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개죠.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도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6월 모의평가는 공간도형이 없기 때문에 2차 곡선 특집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9월이 됐더니 공간도형의 무게를 싣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2차 곡선이 너무 쉽습니다. 당연히 예시문하고 가면 충분히 2차 곡선 문제가 꽤 그럴듯한 난이도로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시문항을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평면 벡터입니다. 6월에도 30번, 9월에도 30번입니다. 그러면 성미가 급한 친구들은 수능에도 30번은 평면 벡터겠지 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시문항을 가보겠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모른다는 말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 30번 자리에 평면 벡터 올 수도 있고 공간도형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주제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제들 최대한 다 정복하겠다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공간도형은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는 버리라고 했습니다. 교과과정의 정신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면 벡터 파트에 어려운 최근 연도의 모든 기출문제는 확실하게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어쨌든 평면 벡터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지.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푼 30번 문제 있잖아요. 스텝 4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의 스텝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4개의 단계를 단계적으로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호흡이 어쨌건 길어지는 이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어려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풀고 나면 저 문제가, 풀고 나면 저 문제가, 풀고 나면 저 문제가 이렇게 도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기출문제도 정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전. 2차 곡선입니다. 그냥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교과정이 원래 그렇습니다. 정의가 중요합니다. 접선의 문제들이 필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2차 곡선 문제는 상당히 충분한 양으로 기출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평면 벡터입니다. 고난도 기출문제를 모두 풀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확실하게 다져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전체의 문항 분석과 여러분의 행동 지침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 단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올해 3월 모의고사가 끝난 직후 6월 모의평가가 끝난 직후 세간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분리 문제가 회자된 바가 있습니다. 천천히 선생님 생각해 봤는데요. 선생님 시작하면서는 올해 시작할 때 이미 설명회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미적분파가 유리할 것이다. 확통파가 상대적인 핸디캡을 가졌다. 그러나 어쩌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 제도의 특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럴 수도 있어요. 제도 바꾸라고. 그럼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다시 벽을 세우라고. 작년처럼 내장을. 그런데 말이죠. 현재의 시점은 그렇게 합의된 채로 어쨌든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시험 끝난 다음 그건 논합시다.
지금은 오히려 내가 맞닥뜨릴 문제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는 실제적인 행동체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만 더, 특히나 이과 친구들 중에 어설픈 중상위권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설프단 말은 내면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불안감을 남들을 괴롭히거나 남들을 헐뜯거나 남들을 폄하하면서 대충 위로하고 싶은 거의 양아치 같은 심정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빨리 이걸 버리세요. 여러분 공부 못해요. 당신이 공부할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한테 야, 너네는 공부 못해. 제대로 실력을 쌓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 친구인 이과 친구가 혹시나 이런 말을 해오잖아요. 정말 양아치 같은 새끼. 이렇게 하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네, 상종 못할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핵심은 지금 시점은 오직 나와 내 앞에 놓인 공부의 소재들과 닥쳐올 수능에서 내가 맞닥뜨릴 교육과정의 정신대로 만들어진 30개의 문제랑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잡살하지 말 것, 잡짓하지 말 것, 닥치고 공부에 전념해. 네, 이상으로 한성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